상간 명예훼손 부분은 지난번에도 뭐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건 뭐 결국 이 부분도 이제 장관하고 박대령 쪽하고 주장이 엇갈리는 거죠. 장관은 뭐 그런 말을 예, 전혀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있죠. 영장이나 뭐 이런 데 첨부된 예. 거 보면 다른 그 예. 참석자들이 예. 장관 말을 뒷받침하는 예. 진술을 했다. 예. 이게 요지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세 가지가 언급됐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일치하고 있어요. 음. 여단장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 여단장. 예. 그 부분은 수사단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 장관이 이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이 자기는 이게 장한호피로까지만 들어가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허리 유격까지 들어가라고 했네? 라면서 여단장을 설명할 때 그때 첫 멘트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방장관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어요. 여단장이 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단장이 처벌돼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수사단장이 자세히 그런 일부 지시도 있었지만 반대되는 지시 내지는 그런 오해가 살 만한 정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조치하지 않은 부분. 네. 그래서 여단장도 당연히 혐의 사실이 있다라고 설명했던 부분만 일치하고 있고요. 사단장에 대해서는 박 단장은 언급을 했다. 근데 그 장관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고 네. 초급 간부는 오히려 이제 박 단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고 반대로. 이제 장관은 언급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이 촬영된 것도 아니고 이후에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진술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회의록이 남아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어떤 비전형적인 뭐 보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무엇을 보고하겠다라는 것들이 또 문서로 제대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사후에 어떤 보고가 됐다는 것이 문서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당사자들의 진술에 이제 얽매여 있는 건데요. 이 건도 이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찌됐든 물증과 진술은 그 가치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증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함부로 어떤 사람의 말은 배척하고 어떤 사람의 말은 채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국방부 검찰단의 논리는 뭐냐면 그냥 다수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들이 그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건 일체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 이제 이 사건에서 실제 공소 재판의 과정에 들어가면 이게 주객이 전도돼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항명죄가 3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네. 오히려 상관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네, 징역. 더 상관 높죠. 명예훼손이 더 높아지는 네. 지금 뭐 좀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군사법원이 과연 공정한 눈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볼 거냐의 핵심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 진술이 다를 때 우리가 비록 증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군에서는 예외 없이 다 거짓말 탐지기로 압박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사건에 있어서 군검찰이 그 박대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했는지,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질신문도 필요한데 대질신문이 안 받은 것은 우리가 뭐 확인 안 받으니까 그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진술 외에 물증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말이 있었는지에 대한 직접적 입증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좀 연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영장실질담기에서 박 단장은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해왔다. 그런데 장관은 언제 이 얘기가 불쑥 나왔냐면 8월 8일 날 처음 나온다. 그 영장에 인용되고 있는 장관의 지시사항이랄지 그 다음에 영장에 인용되고 있는 법무관리관의 요구사항에 초급 간부는 언급이 없거든요. 만약에 장관이 정말 결재 시에 그런 걱정을 했더라면 뭔가 초기의 지시사항이나 뭐 검토사항에 초급 간부가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예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왔고 또 장관만 혼자 결재한 게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도 결재했고 해군 참모총장도 결재를 했는데 두 분 다 모두 초급 간부는 아예 언급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초급 간부들은 현장 통제를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는 별로 논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논란됐다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럼 왜 네. 장관은 거기에 집착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네. 8월 6일 날 아시아 투데이에서 이번에 이제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했던 것과 비슷한 말을 최초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외압 관련한 예, 부분. 뭔가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라고까지는 지적을 안 했지만 윗선에 장관 윗선에 개입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이제 됐고요. 그래서 8월 7일 날 아침 6시에 이게 이 올라가요. 아시아 투데이에 투고가 됩니다. 최초 보도가. 그리고 나서 8월 7일 10시 30분에 정례 브리핑 때 그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대상이 됐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아니라고 브리핑했고, 그 다음 날 나오기 시작한 얘기가 초급 간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정해 보면 대통령 외압설을 자기들은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때는 이제 아시아 투데이에서는 본격적인 문제 제기는 아니었고 이런 말이 있다더라 정도의 보도였지만 화들짝 놀란 것 같다. 그러면 왜 장관이 결재를 번복하게 됐느냐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지 않겠느냐. 뭔가 논리 개발이 네, 필요하다. 논리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이제 외압 아니냐라는 그런 공격에 시달리게 될 테니까 뭔가 국민들께서 그래도 납득할 만한 그걸 찾아낸 게 초급 간부 아니겠느냐. 그래서 초급 간부 얘기에 대한 어떤 그 선후 관계의 신빙성도 매우 떨어지고요. 왜냐하면 그때 8월 9일 날 어떤 매체에서는 또 그런 보도도 했어요. 장관이 7월 30일 날 결재라고 밤잠을 설쳤답니다. 초급 간부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곧바로 그런 것들을 참모진한테 내가 어젯밤에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침 즉시 조치가 됐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첩 보류 지시 자체도 11시 56분에 급하게 내려갔거든요. 네.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버전이 뭐냐면 국방부에서는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참모진 중에 누가 하나가 초급 간부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보고를 했다라는 걸 또 그건 요새 다시 또 꺼내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질문한 게 그러면 그런 보고를 했다는 참모는 그 전날 일요일 날 그러면 그 초급 간부들의 상태가 어땠다는 걸 확인했다는 얘기냐.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초급 간부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보고를 했다는 거냐. 근거를 대봐라. 이렇게 지금 그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선후가 안 맞는 선후가 안 맞는 지금 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보고했다는 뭐 간부가 이름이 특정된 특정되지도 것도 아니죠? 않았습니다. 누군지도 안 예, 밝혀진 거죠. 그거조차도 처음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전날 보고에 동석했던 사람으로 특정이 됐다가 네. 나중에는 일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럼 그게 군사보좌관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군사보좌관으로 정리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정책실장 쪽에 가까운 그런 듯한 뉘앙스가 있었는데 네. 전날 보고에 배석한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국방부 대변인 얘기하기는 일정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잘 아는 사람 늘 같이 움직이고 군사보좌관이거든요. 네. 군사보좌관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에서도 그 수차례 해병대 사령관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냥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메신저 역할한 사람의 말이 진실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일종의 비서인 셈인데 장관의 비서인 셈인데 이 비서의 얘기를 통해서 장관에게 불리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왜곡될 수 있고 가장 쉽게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재판에 들어가도 또 쟁점이 될 겁니다. 과연 언제부터 그렇게 초급 간부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지,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얘가 선후가 안 맞는 지금 이제 스텝이 처음에 꼬였던 게 그거였거든요. 처음에 8월 9일 날 그 보도를 보면 밤잠을 설쳤고 아침에 그래서 참모들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법무관리관을 불러서 법령 검토를 지시했고 그러니 법무관리관이 좀 이건 문제가 있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첩보를 시켜야 되겠다. 아주 순서가 딱 맞게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법무관리관의 법무 검토는 나중에 됐다라는 게 국회에서 그렇죠.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 버렸거든요. 이게 스텝이 다 꼬여버린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걸 못 놓고 있는 이유는 그걸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그 못 놓고 있는 이유일 거다. 그 변심이 장관이 공식적 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변심한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건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 아실 거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서 방어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그 부분이 제일 곤혹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뭔가 명쾌하게 그 부분이 간명하게 처리되면 좋겠는데 자기들도 자꾸 말이 꼬이고 스텝이 엉기는 거죠.